네, 안녕하세요. 조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 청년 창업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창업 감면 제도는 굉장히 사실 이것저것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그냥 청년 창업 감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감면 받는 거. 음, 그 청년 창업 감면이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거 때문에 내가 그 예전에 SBS, CNBC 뉴스에도 나오고 그거 되게 생방송이었거든요. 녹화 방송 말고 이제 생방송이었는데 되게 긴장이 됐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저희 그 고객분들 중에서도 요 감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근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핵심적인 부분만 Q&A 형식으로 추려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정말로 이제 뭐 100% 감면이 맞는 거냐? 4,800만 원인가? 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청년 창업 감면에서 뭐 정리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보들이 결국에는 뭐 같은 얘기인데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4,800만 원은 소위 말해서 이제 생계형 창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업 감면 제도는 맞는데 요거는 이제 청년 창업 감면이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네, 청년 창업 감면은 100%다 되고요. 뭐 어떤 한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100% 되려면은 이제 수도권 밖에서 이제 창업을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청년 창업 감면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감면을 많이 해주냐? 나중에 막 다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은 근데 청년 창업 감면이 되려면은 생각보다 진짜 조건이 많이 필요해요. 일단은 뭐 나이도 34살 이하, 그러니까 청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서 한마디로 이제 수도권 외에서 창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일단은 감면이 되는 업종이 따로 있어요.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업종을 한다고 해도 예전에 했던 사람은 또 안 돼요. 완전히 이제 최초로 창업하는 사람들만 된다. 요건이 여기만 얘기해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건들이 만족이 안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쇼핑몰도 대상인 건 아는데 내가 쇼핑몰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창업을 했어요. 이런 것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창업하면은 일단은 최초에 창업한 것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전에 내가 쇼핑몰을 운영했던 사장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폐업하고 다시 또 쇼핑몰을 냈다면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단순히 직원이었다. 직원이었는데 이제 노하우도 다 있고 이제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업을 했다. 이런 케이스라면은 최초로 창업한 게 맞으니까 창업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나중에 다시 뭐 토해내는 거 없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제 퍼주는 것 같다. 100% 5년 동안 100% 너무 퍼주는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감면을 이제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진짜 몇 억씩 감면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작게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이제 몇 억씩 감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매년 거의 한 5년 동안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진짜 파격적인 제도는 맞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나이도 일단 젊어야 돼요. 어, 그리고 그 업종을 한 번도 창업해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대박이 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음, 그러니까 국세청도 다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이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부를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거의 일부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페 업종은 안 되고 음식점 업종은 된다고 들었다. 커피 전문점에서는
음식도 팔고 또 이제 반대로 음식 파는 데에서 커피도 팔고 그러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내가 사업자를 낼 때 감면받는 업종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제 이거를 뭐 전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누구는 그냥 탈세라고 하겠죠. 네, 항상 이제 그 실질을 판단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랑 음식을 이제 같이 판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주된 매출이 커피냐 아니면 음식이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뭐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창업 감면이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단순해 보여요. 단순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깊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도 법인데 법 자체에도 어떤 통계청의 통계 분류표를 또 따르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업종이 뭐에 분류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뭐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업종이랑 좀 다르게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그 끝을 장담할 수 없죠.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진짜로 5년 동안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어디 꽁꽁 숨겨진 것도 아니고 진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용해서 탈세에 대한 유혹이 대단하겠죠.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국세청도 이거를 뭐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고 뭐 실태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에는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창업 감면은 이제 뭐 25년도 이후에는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뭐 사실 거의 모든 이제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모든 이제 도특법상 법들이 일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 내용들이 항상 꼬리표처럼 달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법은 원래 세금을 다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감면을 해준다 이런 특별법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몰이 될 때쯤에 이제 연장이 되죠 대부분이. 근데 이제 연장되면서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아예 항상 연장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없어지는 것도 가끔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창업 감면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뭐냐면 이 창업자들을 이제 계속 늘려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용지표만큼 중요한 목표예요. 창업자들이 많아야지 이제 어떤 사회가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초보 창업자들이 보통 2년에서 뭐 길면은 길어봤자 한 5년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해요. 항상 그래 왔고 뭐 이거는 뭐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생태계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세제 혜택인 거잖아요. 이런 창업 감면 제도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위주로 Q&A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사장님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